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2차 경선을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통과했어요. 두 후보 모두 반 이재명으로 결집하자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결국 누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가장 잘 각을 세워서 이길 수 있느냐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 이재명 결집을 메시지로 낸 것으로 보이고요. 1차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3인이 1%포인트 내로 굉장히 접전으로 붙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탄핵 반대파에서 홍준표 후보가 아닌 김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 배경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입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들과 지지층이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김 후보는 초기부터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에 높은 표를 줬고요. 홍 후보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다 여론이 좋지 않자 나중에 찬성으로 바뀌었지만 당심을 돌리기에는 이제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1대1 맞수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와 이른바 이제 깐족 토론을 하면서 키높이 구두 등 외모와 관련한 부분을 지적한 것도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양자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탄핵 반대 입장인 김문수 후보와 찬성을 주장해온 한동훈 후보의 1대1 대결 구도여서 여전히 탄핵 찬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역시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김 후보는 현 탄핵에 이르게 된 원인이 한 후보에게 있다면서 배신자 프레임을 파고들면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탄핵 찬반은 이미 명확히 갈려있는 프레임이고요. 무조건 한 후보를 찍는 표와 무조건 김 후보를 찍는 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양 캠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표를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슈를 가지고 한 후보에게 이제 입장을 묻는 질문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고요. 이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슈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아직은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제 김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그 즉시 한 권한대행에게 단일화를 제안할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는 이 한 권한대행과 늘 같은 마음이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낸 이후에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후보가 되기 전 언급하는 것 부적절하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이 김 후보가 홍 후보를 이긴 배경에 이 단일화 찬성 여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SNS를 통해서 오늘 탈당하겠다고 밝혔던데요. 네, 홍준표 후보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젠 당을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홍 후보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보고 있었고 사실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홍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결과에 충격도 컸던 것 같습니다. 경선 결과가 이제 발표되기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을 져야 될 총리, 장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맞냐라면서 모든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선이 정치의 마지막 여정이라 생각한 만큼 좀 격양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 스스로도 이제 정치적으로 남은 역할이 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문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아직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면서 홍 후보의 탈당을 만류했다면서요. 네, 지금도 계속 이제 실무진을 통해서 혹은 김문수 후보도 이제 홍 캠프 쪽에 계속해서 이 만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상대하는 이 본선 경쟁을 마지막 싸움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 전체가 모두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한다는 의미고요. 경선에서 탈락은 했지만 홍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던 많은 당원들이 있는 만큼 그 힘까지 다 같이 모여야 한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 김 후보로서는 홍 후보의 지지를 또 얻고 가야 결선에서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달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5월 4일인데요. 내달 초 출마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내는 등 주변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죠. 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사직서를 내고 사실상 사전 캠프 꾸리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외 정무직 당직자들도 조만간 사표를 내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또 원희룡 전 의원 캠프 소속 인력, 그리고 현 대통령실 행정관들 일부도 한 권한대행 캠프에 합류해 물밑으로 돕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권한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 또 나경원 의원이 경선 당시 사용했던 여의도 맨하탄 21 빌딩 사무실에 캠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이 경선에 불출마하면서 나 의원에게 내어줬었는데 이게 다시 한 권한대행 측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 공직자 신분이라 공식적으로 캠프를 꾸리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실무진들이 먼저 물밑 움직임에 나서고 이번 주 내로 출마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가 결국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죠. 네, 김문수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에 그 즉시 단일화 제안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오늘 밝혔는데요. 반면 한동훈 후보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함께해야 한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지금은 국민의힘이 자강을 해야 할 시간인데 계속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경선에 힘을 빼는 것이다라고 반발도 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가 가장 경계하는 게 김 후보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연동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보내는 가장 큰 배경에 결국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할 것이란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마케팅으로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로 올라선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로서도 이제 껄끄러운 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론에서도 이 단일화 이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힘 당내 반응은 어떤지, 또 민주당에서는 한 대행 출마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짚어주세요. 네,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대구 경북 이른바 TK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중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김문수 캠프에 있는 의원들조차 김 후보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 후보를 지렛대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해서 반 이재명 연대를 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부상하게 된 배경에 이 한 후보가 되는 것만을 막아야 한다는 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 기류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친한계 의원들을 제외하면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상수로 보는 의원들이 훨씬 많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전북 전주 출신을 부각하고 보수 정권에서는 본인 전북 출신 아니다,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탈바꿈하는 행태를 보인 점을 가장 파고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현재 양당 후보 중에 호남 출신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이 나서게 되면 유일한 호남 후보다라는 점을 내세우려 하고 있어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는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헌 당시에 총리직에 있었고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출마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국민의힘 후보 선출과 한 대행의 출마 선언이 이루어지면 이제 범보수 진영이 반 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빅텐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민의힘 불참을 선언했던 유승민 전 의원과 진보 진영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도 빅텐트와 관련해서 이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단순히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숨은 배경이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출마의 명분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노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여러 비판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인데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개헌과 빅텐트입니다. 자신이 3년 임기 개헌안으로 이제 개헌이라는 큰 과업을 위해서 출마했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막기 위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축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탄핵에 반대했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또 진보 진영의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연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진보와 보수 친명과 비명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킨다고요. 네, 보수 진영 출신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념과 계파를 초월해서 통합의 방점을 찍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드러낸 인선이라는 평가고요.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는 경북 안동에서 삼선 의원을 지냈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전국에서 좀 중도층 공략을 넘어서서 보수층까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비명계 인사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등이 합류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보수 인사들의 영입에도 추가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용광로 인선에 나선 것은 지난 대선에서 24만 표, 0.7%포인트로 차로 진 것에 대한 오답 노트로 보입니다. 모두를 다 끌어모아야 지난번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고요. 당시에 친문계에서 돕지 않아서 졌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이 문제다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친문 친노계는 물론 보수 진영까지 끌어안아서 확실한 우위를 점해 대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고요. 정책에서도 우클릭, 캠프 영입에서도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하는 이제 우클릭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 외연 확장을 넘어서 지금 계엄과 탄핵 국면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되면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 절반이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한다든지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고 압도적으로 이기려는 구상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내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하는데요. 이례적인 속도예요. 이렇게 빨리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서두른 배경에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에 이제 사법부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현직 대통령이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재판까지 포함이 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받고 있던 재판도 멈추는 것이냐, 이 문제로 전국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이 정치에 휘말리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매듭을 짚고 가자.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요. 법조계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렸다는 건 이제 상고 기각, 즉 2심에서 판결한 무죄를 확정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심을 파기환송하기 위해서 다시 판결문을 쓰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심리하는 시간이 이번에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측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 결과에서도 이제 조금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늘 이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밤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후보가 이 반명 빅텐트 단일화를 반대한 이유로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요. 첫째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논란에 책임 있는 인물들과의 연대는 국민 상식에 반한다. 이 부분은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한덕수 권한대행을 염두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특정인이라는 소극적 목표만으로는 시대 정신을 대표할 수 없다. 즉 반이재명 연대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현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 정치에 불과하다라는 점 등을 들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두 자릿수대로 가지 못하고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 경우에는 무조건 빅텐트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